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천류불식 연징취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자는 내천자입니다. 요거는 강의 뚝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닥에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 모습은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개미허리 셋 이런데 이것은 내천자의 뜻이 있습니다. 내라는 것은 이런 내가 있어요. 또 이렇게 두 개가 된 내가 있고 세 개가 된 이런 내가 있는데 이것은 내천자와 같게 됩니다. 이것은 도랑견, 아주 작은 물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것은 도랑괴, 그 다음에 이것은 내천. 자,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물길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것은 쫙 펴서는 내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류자는 흐를 류자. 무엇이 흐릅니까?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른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찰충자입니다. 찰충. 요 찰충자의 모습은 여자가 임신한 모습이다. 임신한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신했는데 가득 커가고 있다. 애가 커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찰충자도 원래는 요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요런데 요것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것은 한 획이 줄어들지요. 요것을 가만히 보면 아들 자자를 거꾸로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몸에 꽉 차 있다.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있던 아들이 달이 되면 흘러내린다. 이걸 저는 흐를 유자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흐를 유. 애가 꽉 차 있다가 애가 쭉 빠져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옥편에서는 깃발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깃발유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애가 꽉 차 있다가 달이 돼 가지고 흘러내린다. 흐를 유의 원형으로 저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는 물이 흐른다. 꽉 찼다가 터져 나온다. 애가 터져 나와서 흘러내렸다. 자궁에서 흘러내렸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것은 깃발유로 옥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불자는 아니불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래 정자겠지요. 근데 필기체를 쓰기 위해서는 한 획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니불자는 부수가 한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나무목에서 나왔다. 여기서 시작해서 나무목이 되고 또 나무가 잘리니까 이렇게 모습이 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불자는 뿌리만 내렸는데 씨앗을 뿌리니까 땅 속에 뿌리만 내렸는데 땅 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한자를 이해하기도 쉽고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목은 뭐냐? 이 아니불자에서 이 나무 줄기가 쭉 올라온다는 겁니다. 쭉 올라왔다. 그래서 이 나무가 된 거다. 그런데 이 줄기가 올라온 것을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이 부분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요 남아있는 것은 뭐냐? 요 정도 남아있겠죠. 산에 가면 나무를 베고 난 그 자국이 바로 요 글자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루터기 알입니다. 나무의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그루주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루터기만 남으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 뻗지 않을 애라고도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뻗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무목은 전부 위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목을 닮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된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수는 나무목이 부수인데 이것은 글자가 다릅니다. 또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두 글자가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목이 아니고 요 두 글자는 삼패 또는 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패, 삼빈. 삼나무다는 거죠. 삼나무다. 그래서 삼나무기 때문에 요 삼나무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당기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기니까 떨어졌다 해서 이 부분을 떨어뜨려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나무 두 개다라는 겁니다. 두 개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것은 삼마가 되죠. 삼마를 음호 밑에 삼패, 삼빈을 쓰는 이유는 이걸 쓰는 것은 이것은 나라에서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한다. 대마초, 이거 모표기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을 먹은 귀신, 대마초를 마약을 흡입한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 귀신만 해도 좀 무섭고 경계해야 될 것인데 이게 마약을 했다 이겁니다. 마약을 한 귀신이다. 그래서 마귀가 된다. 이건 귀신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도 마약을 하면 변하죠. 그래서 정말 마약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패삼빈이다. 또 글씨를 쓸 때도 떨어뜨려서 써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는 시일식자입니다. 쉰다. 자, 마음이 쉰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이 쉰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스스로 자자는 코비자의 뜻입니다. 코비. 여기에서 이것을 생략해서 스스로 자자만 써 올렸는데 코로 마음으로 숨을 쉰다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숨을 쉬니까 코로 숨을 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할 식, 쉴 식 이래 됩니다. 그래서 천류 흐르는 물을 내가 흘러서 쉬지 않는다. 내가 계속 흘러서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징, 연자는 못연자라고 합니다. 못은 원래 이것만 해도 못이 됩니다. 이것만 해서 못인데 웅덩이, 못연, 웅덩이 연.
연인데 이것은 모서의 어떤 구조물, 인공적으로 만든 못일 수도 있다. 웅덩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에는 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삼수변을 붙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못연자를 쓰는 것입니다. 징자는 맑을 징자라고 하죠. 이건 되게 잘 만든 한자입니다. 물이 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상류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오를 등자죠. 물 위를 계속 올라가면 그 상류는 맑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은 흐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올라가면 맑다. 오를 등자는 이것은 부수 이름이 필발머리라고 합니다. 필발머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필발자의 윗부분에 있다 해서 필발머리를 하는데 이것은 훈과 음은 걸을 발입니다. 걸을 발. 그러니까 걸을 발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요 모습도 발의 뜻이고 요것도 발의 뜻입니다. 발이다. 그래서 이것은 또 등질발이다. 서로 등지고 다니는 발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등질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걷는다. 걸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맑은 물이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 오르면 맑은 물이 있다. 맑을 징자. 자, 밑에는 콩두가 있습니다. 제기두. 그러니까 이것은 제기를 가지고 발로 올라간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기를 가지고 발로 올라간다. 그 목적지에 간다. 그 다음 치자는 취할 치자입니다. 취할 치자는 귀를 취한다는 겁니다. 또 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귀를 손으로 취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 전쟁에서 적군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는 한 명 한 명 적군 죽은 시신을 다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왼쪽 귀를 손으로 잘라서 취했다는 무시무시한 한자가 바로 취할 치자입니다. 이 어려운 한자, 굉장히 쓰기도 어렵고 모양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을 총자입니다. 모일총. 자, 이걸 잘 보면 뜻이 딱 드러납니다. 이것이 취할 치자가 보이죠? 취할 치자가 있습니다. 취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취했느냐? 위에 요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요거. 이것은 무슨 자냐? 이것은 풀 무성할 착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위로 가지가 쭉 옆으로 퍼지고 잎이 많이 달려있다 하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풀무성할 착입니다. 풀무성한 것을 취했다. 풀이 무성하다는 것은 연구 성과라든지 사람이 했는 일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모을 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딱 나누어서 뜻을 기억하시면 이 어려운 모을 총, 모일 총을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서, 국문학 총서, 고전문학 총서, 시조문학 총서, 법학 총서 이렇게 할 때 이 연구를 해서 무성한 그 연구 성과를 취해 놓은 것이 바로 총입니다. 모을 총.
이 풀무성할 착자가 바로 업업자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업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업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업자. 업업자는 뭐냐? 맨 풀무성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위에 부분은 설립자가 4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나무입니다. 나무목인데 옆으로 이것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잎이 계속 자랐다는 겁니다. 많이 자랐다. 나무에서 잎이 자랐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쭉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울 만한 자기가 노력을, 일을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풀무성할 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업자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일미자가 있어요. 안일미. 그런데 이 글자를 결합하면서 한 획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자에서는 한 획이 줄기도 하고 한 획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지금 이것이 부산입니다. 과거에는 그 밑에 세금자를 다 썼어요. 가마부자, 부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한 획을, 2획을 줄여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미자, 풀무성할 착인데 안일미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 일이란 것은 끝나지 않았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끝이 안 나는 것이 일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업이 끝났습니까? 제가 명심보감이나 천자문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직 끝이 안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이 끝이 안 났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죽어야지 일이 끝난다. 업이 끝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할치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풀무성할 착, 취할치 이런 것을 나누어서, 쪽자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합하시면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영자는 비칠 영자입니다. 비친다. 햇볕이 비친다. 밝게 비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꽃뿌리 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비친다는 거죠. 연못에 물이 맑으면 연징, 연못물이 맑으니까 예쁘게 꽃뿌리 영자, 예쁘, 비칠 영자, 비치는 것이 예쁜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바르면 그 연못에 비치는 그 모습도 맑다는 거죠. 연징, 물이 맑으면 이렇게 쭉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비칠 영자는 나릴변에 그냥 가운데 앙자를 쓰기도 합니다. 가운데 앙. 그래서 천자문, 같은 한석봉의 천자문이라고 하는데 요 글자를 쓰기도 하고 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이 정자고 요것은 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자. 한석봉 천자문이 쭉 나오는 거 몇 개를 책을 보니까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비친다. 그래서 요것은 속자고 옛날 글자다. 예전에는 요렇게도 썼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운데 앙자, 그 가운데 앙자, 그 본 모습이 비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가운데 앙자도 보면 상당히 무서운 한자입니다. 큰 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에 이렇게 형틀을 씌워 놓은 겁니다. 가운데 앙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틀을 씌워 놓았는데 이 형틀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형틀을 열어서 좀 숨을 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터질 쾌. 터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상쾌할 쾌, 기쁠 쾌. 그래서 한자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그 뜻을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뜻을 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어떤 분들도 설명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풀이했다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류, 내가 흘러 쉬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연징, 물이 맑으면 그림자를, 모습을 밝게 비추는 것을 취할 수 있다. 흐린 물에서는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의 모습을 바로 비출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모습을 잘 가꾸어야 한다,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